육체는 막힘을 받지만 육체는 막힘을 받으니까 지뢰라고 했죠. 생각은 그대로가 융통이라 추상을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상음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음에 대한 또 설명이라요. 행음, 네 번째 행음의 망상. 화리가 부주하여 화리란 것은 변화하는 이치가 변화하는 성질이 그 말이요. 머물지 아니하여. 화리란 것은 사람이 숨을 쉬고 친진대사하고 피가 돌고 여러 가지 그 몸에 변화가 있죠. 그게 화리 부주라요. 맥박이 뛰고 그런 게 화리가 부주한 거요. 시간이 흐르고 하는 거. 운은 미리하여 운이라는 자꾸 운전하는 거죠. 가만히 있지를 않고 생각이 찰나찰나에 자꾸 미리 암암리에 자꾸 시간도 흐르고 몸에 그 생리도 자꾸 변화가 오지요. 생리나 활이나 같은 말이지 사실은 몸에 비하면. 그래가지고 껍질이 자라고 껍질이라는 사람은 피부도 갑이지만은 손톱 발톱이 갑아니요. 조갑이라고 하죠. 손톱 껍질을 손톱 발톱이 자라는 거 이것을 갑이라고 그래요. 조갑. 발톱도 조갑이고 벌레가 여러 가지 벌레가 있죠. 갑충이라는 게 있고 갑충은 자라 같은 거 자라 거북이 개 같은 거 개 바다에 기다니는 개는 갑충이라 껍질로 된 또 명태 조기 또 무슨 붕어 잉어 그건 인충이죠. 벌레가 있으니까. 또 쪽제비 너구리 늑대 소 돼지 그것들은 트럭 달린 모충이죠. 트럭 달린 벌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날아다니는 또 새도 있죠. 새. 비둘기, 가마귀, 까치 그런 것이 봉황새 그것들은 깃으로 날아다니니까 그건 우충이요. 이 털하고는 좀 다르죠. 털이 아니고 깃이요. 그거는. 또 있어.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요. 오충하면. 보통은 동물하면 이렇게 사충이고 사람까지 가면은 사람은 과충이에요. 과충. 사람은 벌거 벗었잖아요. 옷을 입었으니까 그렇지. 옷 안 입으면 뭐 비늘도 없고 껍질도 없고 털도 없고 뭐 하기야 털도 나기야 좀 나기는 나지. 그러나 사람은 과충이라고 그래요. 나충, 나체, 나자. 털럭이 생기며 그러니까 손톱 발톱이 자라고 피부도 세포가 자꾸 바뀌고 기운이 녹아지고 얼굴이 주그러져서 늙으면 기운이 젊을 때 생기가 팔팔한 게 전기가 늙어지면 쇠약해지지요. 얼굴도 쭈렁쭈렁하니 백발되면 노인들 주름살 잡히죠. 주름살 살자요. 낮과 밤에 서로 상대하자. 밤낮 없이 자꾸 상대라서 서로 번갈아서 신진대사 하는 것을 상대라고 표현한 거요. 그래도 일찍 가구함이 없단 말이에요. 천년만년 살 것으로 알지 않아요? 오래오래 살 것으로. 이렇게 무상이 신속한 줄은 모르고 무상이 염염 찰나찰나에 무상이 굉장히 신속하죠. 생사가 제 호흡기가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이 호흡 사이에 있는 줄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이 각오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이 제 호흡기관이라고 했죠. 사람은 목숨은 호흡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만하나 이것이 만약에 내가 아니라면 이 자자는 행음을 가리킨 거예요. 차가 바로 행음이라. 이것이 바로 이 행음이 아니라면 그 말이죠. 너 행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몸이 변천하냐면 행음은 천류라고 했죠. 피가 돌고 신진대사 하고 여러 가지 소년이 늙어지고 검은 머리가 백발되고 하는 게 다 행음작용이에요. 이거 손톱 발톱이 자라는 것도 행음작용이에요. 머리털이 자라는 것도 행음작용이요. 행음은 식으로 말하면 칠식이나 같은 거지. 아까 상음은 식으로 말하면 제육식과 같은 거고, 세금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은 전호식과 같고, 수음, 상음 같은 것은 다 제육식이고, 이건 제칠식, 이건 제팔식과 같은 거지. 만일 반드시 이것이 진실이라면, 진실이라는 것은 이 행음이 참으로 진실한 실체라면, 너 참마음이라면 그 뜻이요. 너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찰나찰나에 변하는 것을 못 느끼고 있냐 말이죠. 곧 너 모든 행위 염념에 제행이 무상시 생멸법 아니요. 생멸이 바로 천류거든. 염념에 머물지 아니하는 것이 유난. 행음은 보기가 어렵잖아요. 뱃속에서 흘러다니고 땅 속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인체 내에도 자꾸 이렇게 신진대사 세포가 다 바뀌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 유운이라요. 잘 보기가 어려운 제사의 망상이 되느니라. 마지막은 이제 치근망상이요. 치근망상은 굉장히 많이 나오네. 시간은 다 됐는데 또 너 정명 담불 요초를 정명이라고 표현했죠. 팔식이기 때문에 지금짜리 정미롭고 밝아서 맑은 물과 같아서 흐르지 아니한 그곳을 낙동강물을 멀리 보면은 흐르지 않죠. 하나 그냥 큰 물이 하나 있는 것으로 보이지 흐르는 것이 세밀하게 관찰해야 보이지 흐르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죠. 그게 불요철아요. 흔들리지 않고 강물이 그대로 가만히 평지에 있는 강물은 폭포수처럼 흔들리는 게 없죠. 그와 같은 시금을 항상하다고 이름한다면 너 몸에서 견문각진을 내지 못하리라. 몸으로 이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코로 냄새 맡거나 몸으로 느끼거나 의식으로 아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을 전부 육각을 다 견문각지로 표현한 거요. 만일에 참으로 정진이라면, 참으로 지금짜리가 정미롭고 참된 그런 그 본각자리라면 망을 익히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오나 허망을 익혀서 허망에 끌려가지 않아야 될 거란 말이죠. 참으로 순금이라면 변치 않지요. 순금은 모래 속에 들어가도 모래와 섞이지 않는 거지요. 그와 같이 참으로 너 진실 본각이라고 한다면 허망한 무명 번외 망상에 섞이지 않고 망상을 익히지 않아야 될 건데, 그러나 그렇지 못하지요. 그렇지 못한 게 바로 시금의 성질이라. 무슨 까닭으로 너희들이 일찍이 옛날에 애해에 하나의 기이한 물건을 보고 신기한 물건을 보고는 해를 많이 겪거든.
1년, 2년, 3년, 10년 내지 20년, 30년 많은 해를 지나도 엉망이 구무라가 기억과 또는 망각이 함께 없다가 한번 보고 그것으로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잠재의식에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컴퓨터에 입력되듯이 그 뒤에 호련히 다시 그 전에 이상한 기이한 물건을 보고 말이에요. 이자는 기이할 이자요. 그 전에 수년 전에 보았던 그 기이함을 다시 붙자요. 다시 보고 기억이 완연하여 그때 이제 보았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나요. 이제 다시 이제 그 물건을 볼 때 기억이 완연하여 일찍 유실을 하지 않느냐. 잊어먹지 않고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고온이 정료하여 정밀없고 잘 알고 맑아서 흐르지 아니한 가운데 흐르지 아니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래서 그걸 담입 합담이라고 하지요. 담입 합담이란 말 서장에 나오잖아요. 밑에 보면 담입 합담도 나올 거예요. 이 담으로 들어가 가지고 담에 합한다. 저 밑에 보면은 담입 합담은 식변전이라고 나오죠. 여기는 옴 성질을 말한 거고 옴에 대한 한계는 저 밑에 보면은 담입 합담은 귀 식변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 밑에 보면은 변제를 이제 설명할 때 안하니 물었죠. 변제에 대해서도 그 변제에 대한 설명은 밑에 나와요. 식자요. 알식자. 다음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음에 합하는 거. 아까 단물로 맑은 물과 같다고 비유를 한 거요. 서장에도 그래서 담입 합담이란 말 나오죠. 서장에 그 설명한 것은 7시그 다음으로 8시그 다음에 합한다고 그렇게 설명해놨죠. 서장에서 서장 사기에 설명하기는 서장의 대신임이 법문하는 것은 담입 합담이란 말만 썼는데 그 후대 강사들이 설명할 때 7시그 다음으로 8시그 다음에 합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은 이거는 7식이고 이건 또 8식이고 8식의 다음 그것은 서장에서 서장 사기를 낸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죠. 여기는 그런 말도 없잖아요. 네? 여기 능엄계에서는 그 말이 없는데 교인이 서장 사기 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놨어. 나도 처음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는데 이 능엄경 보면은 바로 지금 설명할 때 담입 합담이라 했지 무슨 7식이 8식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밑에 보면 곧 나와요. 그 말이 담입 합담이라는 그 말이. 고온이 정료하여 맑아서 노동하지 않는 가운데 찰나찰나가 염념이요. 염념에 훈습 받는 것을 어찌 주사남이 있으리요. 훈습을 받는 것이 한 번, 두 번, 뭐 세 번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부지기수로 많이 받거든. 많이 받으니까 계산을 다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어찌 주사남이 있으리요. 그 말은 어떻게 이루 다 계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훈습을 생각 찰나찰나에 1찰나에도 900생매를 하거든. 120분 1초 120분이 1찰나인데 1찰나 동안에도 그러니까 1초 120분 그 순간에도 900번이나 생멸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생멸하는지 계산하기 참 어려울 정도로 많이 생멸을 해요.
우리 지금 멋들어 온 우리 의식으로는 그걸 다 몰라요. 부처님 마음같이 밝은 마음에서 몇만 배 그 큰 확대경, 현미경으로 봐야만 미세한 물체가 보이듯이 부처님은 밝은 지혜의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런 게 보였다는 거요. 아나나 마땅히 알라. 이 다음은 진이 아니다 말이야. 아까 그 정료 담불료라고 하는 80 그 시금의 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각자리 본각 그 진여는 아니다 그 말이죠. 망상으로 된 거지. 급하게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염정한 것 같아서 흘러 급한 것을 보지 못하나 이것이 흐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급류수가 바라보면 저 낙동 강물도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 같거든. 그렇지만은 흐르는 것이 없는 건 아니다. 흐르고는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불료지. 담불료요. 맑은 물 같아서 흔들리지 않을 뿐이지 실지는 여기서 요라고 하는 것은 크게 흔들리는 거고 미세하게는 흐르고 있다는 말이죠. 맑아가지고 흐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담불료라. 담불료라는 말은 물이 맑아서 흐르는 것이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아니하나 그러나 아주 미세하게 흐르고 있음. 마음자리 그 지금자리가 그렇다 그 말이요. 그것을 비유해서 맑은 우리다 비유한 거요. 그래서 흘러 급하는 것을 급히 흐르는 것을 말해요. 보이지는 아니하나 잘 보이지 아니하나 그 뜻이요. 이 흐르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흐르는 것이 있다 말이죠. 그래 흐를 유자하고는 다르죠. 이 요자가 아까 담불요라는 요 크게 흐르지만 크게 요동만 안 할 뿐이지 흐르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고 흐르는 것이 은연중에 흐르는 것은 있다는 말이죠. 만일의 상원이 아니라면 생각의 근원이 아니라면 어찌 망섭을 받겠느냐. 생각의 근원이 있어가지고 허망한 훈섭을 받게 된 거지 허망한 망상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중생들의 허망한 훈섭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수훈지종이라고 했죠. 그 전에 그것이 80기구에 80기구 기억이 전혀 안 나죠. 80기구 개송에 전호식 개송이 나오고 제6식 개송 나오고 제7식 개송이 나오고 제8식 개송 나오죠. 수훈지종을 가지고 이 시금자리가 수훈지종 어비초라든가 그 강력한 업이 있어요. 수훈지종을 해요. 훈섭을 받기도 하고 또는 종자를 잘 가지기도 하죠. 자기 그 속에다 선악의 종자를 가지고 있어요. 훈섭을 받아가지고 수훈지종이래.
너 육근을 눈, 귀, 코, 혀 모두 그런 육근을 허용하여 합하거나 열거나 개합이 합계죠. 거꾸로 쓰면 허용을 해서 마음대로 작용을 하는 것을 합계지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또 듣지 않을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거. 눈으로는 보기도 하고 귀로는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합이 될 수도 있고 눈으로 만약에 듣거나 눈으로 말하거나 그렇다면 눈의 작용만은 아니니까 합도 되고 개도 되고 그렇죠. 합계라고 하는 것은 주먹을 이렇게 쥐면은 합이 되고 주먹을 피면은 개가 되듯이 합계라고 하는 것은 피었다 오그랬다 하는 것이 신축 역할을 하는 것이 합계라. 육근을 허용하여 합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식음을 다 초월하면 육근 허용을 한다고 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망상이 없어지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망상이 소멸함을 얻을 때가 없으리라. 그러면 망상이 존재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육근 허용할 정도가 되면은 망상이 없어질까? 그러기 전에는 망상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너 현재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가운데 관습의 기라 말이야. 견문각지는 바로 지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이라는 그 말이죠. 그것을 견문각지 네 가지로 말한 거죠. 그리고 중간습기라고 한 것은 중간습기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익혀서 군습을 받는 어떤 수년 전에 물건을 보아서 기억도 또는 망각도 다 잊어버린 차원에서 전혀 기억이 없는 것 같은 그와 같을지라도 또 다른 때 그런 물건을 볼 때 또 생각이 나타나죠. 그런 경우가 예를 들면 중간습기라요. 가운데 관습하는 김이라고 했죠. 그 문어스님 번역에 가운데 관습이라는 것은 이 관자나 이 관자나 비슷해요. 글자는 달라도 세상에서는 요자를 많이 쓰지요. 관습.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 이 관습. 이렇게 쓰면은 습관이고 그 사람은 버릇 세산 먹을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할 때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그렇게 쓰는 것을 여기서 요자로 또 썼어요. 이 관자가 이 관자나 같은 거요. 그래서 가운데 관습하는 김이다라는 것은 번역이 좀 서툴하게 되었지만 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동과 같이 그 싹수 그 움직이는 동태가 김이죠. 그러니까 너의 현재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가운데 익히어서 훈습을 받는 수운지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모체가 바로 치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묘 안에 아까 다묘란 말이 그 전에 저우에도 나왔었죠. 아까는 정료 담불료라고 했죠. 예? 정료 담불료라고 해놓고 여기 와서는 그냥 담료라면 됐죠. 담료인가 무슨 이불료인가. 예? 저위에서는
정료 담불료라고 표현했어요. 저 위에 문장에서는 정료 또는 담불료. 그 전에 이렇게 표현했죠. 저 정료, 저 곤이 정료 담불료 가운데 염염수운이라고 그 말을 지금은 글자를 바꾸어 가지고 글자를 줄여서 담요라고 요자만 해가지고 담요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말이에요. 정료 담불료가 여기서는 담요요. 식별하는 능력이 잘 알잖아요. 식별한 것을 요별이라고 한다고 했죠. 잘 요별한다 해서 정료라. 정밀없게 아주 세밀하게 잘 요별한다 해서 분별을 요별이라고 해요. 정은 굉장히 정밀없게 잘 아주 세밀하게. 저 담요 안에 담요라는 정료 담불료 안에 망상 허무한 모양은 없잖아요. 그 식음 자체가. 식음은 귀신보다도 더 없죠. 귀신 도깨비는 뭐라도 있지만은 이 식음은 더 귀신보다도 더 망상이거든. 모양이 없어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양이 없을 망자. 모양이 없는 허무한. 까딱하면은 그 자체를 도자리로 잘못 알면은 그것이 돈 줄 알아버리면 큰일 나지. 허무주의가 돼가지고 그 빈자리를 도로 착각하기가 쉬운 경우가 있어요. 허무주의가 잘못되면 지금 그 텅 빈자리가 진짜 불성자리로 착각하기가 쉽잖아요. 망상 허무한 제오 전도망상, 제오 전도 미세한 정상이라고 하니라. 이건 식음은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상이라고 하는 상자에다 정자가 더 붙었죠. 정료 담불료란 정자. 전도망상은 다 전도망상이지. 세금이나 수음이나 상음이나 행음이나 식음이나. 그러나 식음에다만 전도를 낸 것은 다른 것도 다 전도라는 뜻을 암시한 말이죠. 그러나 암시를 하기는 했지만은 구별하기 위해서 식음이 가장 미세하다 해서 미세정 세 글자를 더 붙인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타나 미세식이라고 나오죠. 아타나의 미세식이 인십성폭류라 습기로 인하여 폭류를 이룬다고 하는 그 말하고도 성질이 같잖아요. 그 전에 차후에 5권인가 6권인가 나왔어요. 타나 미세식이 아타나. 부처님 개송 가운데 아타나죠? 아타나의 미세한 시기. 인십성폭류라. 아까 중관습기라고 나오죠? 이 습. 아까 그 훈습 수훈 지종이라고 했죠? 인습성폭류라. 부처님 개송의 능엄경에 나오잖아요. 타나 미세식이 인습성폭류 하나. 진비진 공미하야. 이건 까딱하면 잘 모르거든. 진인 줄 착각하고 진 아닌 건데 진으로 착각. 진과 비진을 잘 모를까 이해할까 두려워해서 하나 미세식이 인섭성폭류 하나니 진비진 공미하야 아상 불계연이라. 부처님이 그래서 이 아리아식 자리에 아타나식이요. 요 아타나식을 평소에는 말씀을 잘 안 했어요. 소승한테는 그런 설법 잘 안 했잖아요. 대승불교에서 주로 말했지. 아상 불계연 하노라. 이 자리는 미세에서 깠다 하면 허무주의에 떨어져 가지고 착각하기 쉽거든. 그래서 미세한
정미로운 생각이라고 생각이다 말. 거기까지서 치금에 대한 오중망상은 다 밝혔어요. 이제 아까 오중이라고 안 하니 물었죠. 그걸 이제 부처님은 그게 다 오음이 오중망상이다. 바로 오음이 오중망상이라는 거죠. 오음이 곧 오중망상인 것. 그걸 밝혔어. 이제 다 밝힌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례 이제 순서를 이제 밝히는 거죠. 오중망상을 자세히 보이는 것은 끝났습니다. 그 전에 저 위에서 안하니 물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시 오중원 예하 유견있고 그렇게 안하니 물었죠. 여시 오중원 이 다섯 가지 이 오중원 오음은 예하 유견있고 어디에 나아가서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 무엇 어떤 성질로 한계가 되었습니까 말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 오중 지금 이걸 답한 거예요. 그러냐 끊는 거 단박에 끊습니까? 차례로 끊습니까? 하는 것은 이 다음에 또 답할 거예요. 그것부터 이제 답한 것이니까 오중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시 오중원 예하 유계라고 하는 그 물음을 안 하는 물음만요. 이것을 답한 거예요. 이 말 그만해요. 아이고 오늘 내 늦게 왔다 오늘 벌썼네.